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서부지법 난동패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자유마을이 외국에도 있다, 그래서 외국의 자유마을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구속적부심도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광훈 목사가 뭐 금방 풀려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닌가. 보석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지금 보면은 뭐 전광훈 목사를 풀어줄 것 같지 않죠, 이 정권에서. 결과적으로는 전광훈 목사가 해온 어떤 그 집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집회, 이 집회를 뭔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집회에서 이제 저항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집회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이재명 정권 타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고 집회 결사의 자유 안에 속하거든요. 원래 집회라는 게 뭐예요? 집회 가지고서 뭐 가만히 침묵합니까? 집회 가지고 말도 하고, 집회 가지고서 시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 건데, 이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침해하는 거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목사의 지금 신분을 갖고 있는 또 이런 분을 소년부에 이어서, 소년부 목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구속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거 법치고 민주고 자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년부 목사가 지금 구속된 것만 해도,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된 것만 해도 지금 마가 그룹이라든지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또 전광훈 목사까지 전격 구속을 하고, 그리고 또 구속적부심에서도 이걸 또 기각함으로써 결국은 한국은 목사들을 연이어서 이제 구속시킨 나라가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또 목사들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 뭐 윤석열 정권과 연계된 어떤 뭐 시위라든가 내지는 또 법원 뭐 난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과 관계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굉장히 그 법을 가장한, 사실 뭐 법이라는 그런 호를 썼지만 사실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탄압을 하고,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인데요, 우리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또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하나도 말이죠,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사실은 좌파를 하나도 척결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말이죠, 노무현마저도 그냥 또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노무현이가 물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좀 어설프고, 그러고 그때도 바로 뭐 미리 노무현을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와서도 저 좌파들의 진동을 전혀 막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 들어와서도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뭐 사실 문재인의 그 여러 가지 폐악질이라든가 그 정권 비리라든가 국정농단이라든가 하나도 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우리만 결국은 항상 저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도륙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는 정권을 잡아도 단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면서 탄핵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공작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너지가 또 힘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힘이 모아져야 뭐 좌파 정권에 대한 척결이라든가 내지는 뭐 사법 처리라든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들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치적인 뭐 선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도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맨날 당하기만 하지. 근데 결국 그 이유가
항상 배신자 때문에 했다는 거죠. 뭔가 좀 할만하면 배신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물을 흐리고 힘을 빼놓고. 근데 쟤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쟤들이 바로 그 광우병이라는 거,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서라도 광우병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광우병 난동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쫄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좌파를 선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명박이가 성과도 별로 거두지 못했죠. 서울시장일 때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눈에 띌 만한 그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광우병 난동에 외포당해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맥을 못 쳤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결국 끝나고 말았는데, 물론 이명박 정권이야 실리적으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공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 역시 저 좌파들의 난독이라든가 좌파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깨지 못했다는 거죠. 또 이명박 정권은 뭐가 문제였냐면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의 기득권 카르텔도 전혀 깨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파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시켜줬죠.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친이계라는 거, 지금도 보면은 친이계가 아주 그냥 굉장히 왕성하지 않습니까? 친박계는 사실상 이제 거의 소멸됐는데, 친이계는 이윤석열 대통령에서도 거의 친이계가 들어와가지고서 장악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사람이 없잖아. 인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공백을 갖다 누가 이용했느냐? 친이계가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다 친이계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뿐이 아니에요. 뭐 오세훈도, 뭐 박형준도 다 친이계야. 친이계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도 친이계가 들어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돈 되는 자리 차지하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대통령만 윤석열이었을 뿐이지 사실상 요소에 친이계가 들어와가지고서 다 장악을 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이계는 뭐예요? 얘들은 기득권이잖아요. 얘들은 기득권이고 얘들은 부패한 애들이야 다. 그러니까 걔들이 뭐 개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한동훈도 친이계예요. 걔도 이명박 정권에서 또 행정관으로인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이계 인맥을 가지고 지금 그 뭐 조중동이라든가 내지는 뭐 김무성이라든가 다 그 언저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장인 진영구와 연결돼 가지고서 결국 진영구가 친이계고, 그리고 그 사위도 거기로 꼽살이 껴가지고서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중동도 그쪽 편인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은 말이죠, 뭔가 이 기득권 부패 카르텔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뀐다고 그래가지고서 뭔가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친이계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게 된 거고, 김무성, 유승민이 친이계지 뭡니까? 결과적으로 뭐 유승민이 친박계에 따르지만 그거는 잠시 그랬던 거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도 친박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친이계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놈들 말이죠. 이번에 그 한동훈이라든가 뭐 다 이거 지금 뭐 그 뒤에서 조중동이라든가 다 친이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또 좌파 카르텔뿐만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카르텔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도 참 암담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과연 제대로 바꿀 수 있을지, 정말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장도혁도 보니까 벌써 저 친이계, 범친이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친이계라는 애들이 되게 이제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뭐 포항 인맥이라든가 무슨 뭐 불경 인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야. 이재명복이 그쪽 아닙니까? 근데 장도혁이는 이제 자기 지리적으로는 충청도 아닙니까? 충청도고, 그리고 또 저 이재명계 사람들하고는 항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도혁이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간에 이 국힘은 계속해서 이 안에서의 어떤 배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장도혁이 이 개혁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험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